자, 여러분 대리석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네, 뭐 엄청나죠. 왜냐하면 얘는 인테리어 재료를 쓰기 때문에 보통 뭐 계단 같은 거 약간 거칠거칠해 보이는 그 단단한 돌멩이 있잖아요. 약간 보통 약간 밝은색 빛을 띠는 그런 걸 대리석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석에 만약에 물을 쏟았어요. 네. 대리석에 물을 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도 안 일어나죠. 네,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된다? 무변하죠.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자, 만약에 대리석에 물을 부었는데 변화가 생기면 대리석 바닥을 뭐로 청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물 청소를 못 한다는 얘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학교 복도도 대리석으로 돼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막대걸레랑 밀잖아요. 네, 거기에 만약에 복도 같은 데 밀었는데 그 대리석이 물에 녹으면 이렇게 밀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 녹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럼 이때 이 대리석의 주 성분은 뭘까요? 자, 물론 이런 천연 광물은 엄청난 혼합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주 성분은 CaCO3, 바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앙금 생성 물질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로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 대리석인데, 이때 여러분들은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뭘 떨어뜨리느냐? HCl 수용액.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HCl 수용액을 염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 대리석이 어떻게 돼? 놀라웠게도 반응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녹아 나와요.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뭔가 이런 식의 기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이 기체는 무엇입니까? CO2입니다. 알겠죠? CO2입니다. 그리고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고여있는 이 수용액에는 바로 CA2+. 그리고 또 어떤 이온이 녹아? Cl-. 알겠죠? 이런 이온들이 녹아서 고여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리석이 맹물하고는 반응한다, 안 한다? 맹물하고는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데 염산 수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녹아 나오고 뭐 기체도 만들어지고 상황이 달라져. 그러면 결국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 물과 염산의 가장 큰 차이 뭐예요? 물과 염산의 가장 큰 차이 뭐예요? 바로 pH의 차이죠. pH 차이죠. 자, 물이라고 하면 pH가 얼마인 거예요? 7이요. 뭐 7라고 했을 때 염산이라고 하면 pH가 당연히 7보다 아주 작은 상황이죠. 이것이 요 무변화냐 녹아 나오느냐의 결정적 차이를 보여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pH와 연결을 해서 어떻게 수리적으로 표현하냐 그걸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자, 나 썼죠? 이제 그림 지운다. 네. 그럼 지울게요. 지운다. 필기 잘해가세요. 필기 잘해가세요. 지운다. 에이. 자, 두 번째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번 1학기 때 설명을 했었는데 요거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옛날 강의에 싹 다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복습해서 보시고요. 자, 프랙셔널 컴포지션 우리말 번역이 분율 조정이라고 번역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번역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머릿속에 뜨는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하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어 그대로 써주는 게 뭐 더 편리하긴 합니다만, 자,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H2CO3 누구? 탄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보이시죠? 그러면 이 탄산에 대해서 프랙셔널 컴포지션 CO3e-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면 얘가 어떻게 정의되느냐. 자, 정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냐. 정의가 저러하다라고 외우셨어야 해요. 알겠죠? 자, CO3e-에서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되죠? 맞나요? 자, 이유 없어 그냥 저렇게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저렇게 정한 거에서 이제 이름을 좀 살짝 불러보면 탄산이 이온화를 하면 요런 녀석이 될 수 있죠. 혹시 얘 이름은? 자, 이걸 탄산이라고 했을 때 네. 자, 얘 이름은? 탄산이온. 얘는 탄산 슈쇼이온이라고 해요. 알겠죠? 탄산 슈쇼이온.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얘 이름은? 탄산. 얘는 탄산이온.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이런 걸 무슨 산이라고 했어요? 네, 좋아요. 바로 다양성자성산이라고 했죠? 한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몇 개 있는 거? 한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여러 개 있는 거. 알겠어요? 여러 개 중 지금은 2개인 거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다양성자성 산에서는 산해리를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이온하고 또 이온하고. 알겠죠? 저번 1차 코스 때 수업 다 했던 거예요. 네. 이번에도 산염기 나온다고 했죠?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안 나온다. 이번에 안 된대요? 메인이야. 이번에 안 나온대요? 오케이, 됐어. 그럼. 자, 어쨌거나 그거 여하튼 여기서 이온화가 돼서 한 번 이온하고 두 번 이온화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이때 얘네들에 대해서 요 탄산의 그 뭐냐면은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아유, 그래. 화학종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얘를 산성형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네.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탄산수소 이온을 무슨 형으로 불렀어요? 중간형이라고 불렀죠? 마지막으로 탄산 이온은 이름이 뭐예요? 얘를 염기성이라고 불렀었다고요. 맞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결국 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는 건 어차피 정의라 외우면 그만이지만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 다양성자성 산에서 원래 형태, 한 번 이온화 형태, 또 한 번 H 플러스가 떨어진 전체 형태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어떤 한 종류의 비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거를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프랙셔널 컴포지션을 누구에 대해서도 정의할 수 있어요. 요놈에 대해서도 요놈에 대해서도 다 정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분모는 똑같고 요 자리 이걸 올리면 되는 거예요. 중간형의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분모는 똑같고 얘를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정의된 것이 프랙셔널 컴포지션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아주 유용한 툴이야. 특히 침전평형에서는. 알겠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얘를 이렇게 바꾸는 증명 과정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저번 1학기 때 수업했던 걸 다시 복습을 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계산하는 건 사실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다만 계산이 조금 많다고 해야 될까? 기술적으로 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어쨌건 증명하는 것도 궁금하다고 하면 찾아보도록 하시고, 근데 웃자둔둥 뭘 하기만 하면 된다?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겠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어떻게 외우느냐? 바로 H 플러스에 대한 다항 방정식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H 플러스 몇 개 있어요? 제곱이죠. 제곱 2차항, 1차항, 그리고 얘는 몇 차항? 빵차항. 즉 H 플러스 농도에 대한 2차 다항 전개예요. 그럼 그 2차 다항 전개에서 탄산에 대한 프랙셔널 컴포지션은 요 윗자리에다가 2차항을 쓰면 돼요. 중간형은 요 1차항을 올려 쓰면 되는 거고, 마지막 염기성형은 빵차항을 올려 써서 표현했다라고 외워도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증명 과정이 있지만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과를 외우는 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염기성형이기 때문에 염기성형은 0차항을 위로 올려서 표현하고 있다. 알겠죠? K1, K2는 뭐예요? K1, K2는 뭐예요? K1, K2는 뭐예요? K1, K2 산내리 상수. 예. 맞습니다. K1, K2는 탄산의 순차적 산내리 상수죠? 예. 그래서 KA1은 정의가 KA2는 너무 어렵다고요? 어? 이거 저번 학기 수업을 잘 들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데요. 네, 아주 쉬운 거예요. 네. 스무스하시네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 산해리 상수죠. 그래서 탄산의 첫 번째 해리 상수, 두 번째 해리 상수,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의된 것을 여기에 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그럼 이때 3. 자, 세 번째는 CaCO3의 용해 평형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반응식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효진아! 자, 보시면 용해 평형은 이 녀석이 물에 녹아 들어가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렇게 이온화되는 거 알겠죠? 맞습니까? 자, 조용히 봅시다. 보이죠?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1 여기서 질량 보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질량 보존을 생각하느냐? 칼슘 2+하고 CO3 2-는 사실 농도가 같을 거예요. 네. 예, 편한 갔다 오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뚫고 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참는 게 어때요? 참는 게 어때요? 금방 끝나는데. 이제 그냥 앞으로 이제 5, 6분 남았어요. 5, 6분 남았어요.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A2+하고 CO3 2-가 양이 같다는 거 알겠어요? 왜 같겠어요? 자, 왜 같겠어요? 여기서 녹아 나오니까요. 알겠죠? 몇 대 몇으로 녹아 나와요? 1대1로 녹아 나오죠? 흔들렸죠? 괜찮아요? 자, 1대1인 거 알겠죠? 1대1 상태에서 양 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칼슘 2+는 물속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CO3 2-는 물속에서 무슨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염기로서 정할 수 있어요. 바로 얘는 물속에서 염의 가수분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될 수도 있어요. 물속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하죠? 가수분해요.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하죠. 네. 바로 여기서 산해리 이게 되지만 이게 다시 물을 만나서 물을 가수분해시키면 얘가 일부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누구에 의한 가수분해도 생기겠어요? H. 이 녀석이 또 가수분해할 수 있겠죠. 빡세다. 여기서 여기서 또 가수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운 거 같아요. 당연히 배웠. 그 잠재의식 속에 기억이 안 날 뿐이 뭐 당연히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물 속에 넣으면 일부의 CA2+하고 CO3 2-가 우선 1대1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양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죠. 뭐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100개 만들어졌다. 그럼 얘도 100개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100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90개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이 중에 10개는 HCO3-로 가수분해를 했을 테니까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게 10개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9개로 또 바뀌어요. 왜냐면 이 중에 일부는 얘를 또 가수분해해서 만들어냈을 테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다 더하면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알겠어요? 질량 보존에 의해서 이 세 개를 더하면 무조건 얘랑 1대1로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 CaE 플러스는 요 세 개 평형 농도의 합과 같다고.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외우라고 했던 프랙셔널 컴포지션 있죠? 프랙셔널 컴포지션. 얘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맞나요? 네.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어요? 어? 왜?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게 지금은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네. 맞습니까? 아니, 똑같잖아요. 네. 지금의 경우.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CO3-의 농도를 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CO3-를 칼슘 2+를 이쪽으로 보내서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하느냐? 손이 온 것 같은데요. 예? 뭐라고? 해서 평형 상태 CO3-, 농도를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얘는 자, 얘를 이쪽으로 보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CaE 플러스 곱하기 Ka1, Ka2 오버 H 플러스 농도 제곱 Ka1, H 플러스 Ka1, Ka2 됐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 밑에 지울게요. 밑에 지운 다음에 준다. 자, 지우면 자,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3 KSP가 지금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나요? KSP가 곱하기로. 칼슘 2+ 농도 곱하기 CO2- 농도의 곱으로 표현되죠? 맞아요? 네. 이때 이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얘를 여기에 넣으면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칼슘 2+ 농도의 제곱 Ka1, Ka2 나누기 됐죠? 얘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세요?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칼슘 2+의 농도는 어떻게 표현되냐? KSP의 괄호 열고 H 플러스 농도 제곱 K1H 플러스 K1 K2 괄호 닫고 나누기 K1 K2의 루트. 알겠죠? 예? 이런 꼴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다 마지막으로 봅시다. KSP 변해요, 상수예요? 상수죠? K1 K2 변해요, 상수예요? 상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에 녹아 들어가는 칼슘 2+의 농도가 누구의 함수로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H+의 농도로 표현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H+ 농도가 커지면 얘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네. 증가함수니까. 그럼 H+ 농도가 커진다는 게 산성 조건을 얘기해요, 염기성 조건을 의미해요? 산성을 의미하죠. 즉 산성에서 탄산칼슘이 녹아서 수용액 중 CaE+ 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 보여주는 수식이다. 알겠죠? 이걸 알아야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변리사 기출이나 미트디트 기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학교들은 아시다시피 미트디트, 피트, 그 다음에 변리사 기출 이런 걸 되게 사랑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 가지고 오면 편하니까요.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테크닉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술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기 무슨 수업 보라고요? 반응 속도 이번에 억수로 어렵게 나와요. 알겠죠? 꼭 공부해야 돼요.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네. 자, 그리고 그 카톡방 들어오려면 나한테 문자 메시지 하세요. 알겠죠? 내가 기억을 못 해요.